그 다음에 나온 거는 소설, 고전소설 사시남정기야. 사시남정기는 인현왕후 얘기지.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얘기인데 고전소설답게 선인하고 악인이 등장해. 사씨가 선인이고, 사씨가 선인 주인공이지. 선인이라는 건 착한 사람. 그 다음에 교씨가 악인으로 등장해. 이건 뭐 전형적인 선악의 구도를 갖고 있는 소설이고, 인현왕후가 나중에 왕후의 자리에 쫓겨났다가 다시 왕후가 되는 이야기야. 그 중간에 나온 유연수 남편은 유연수라는 거는 인현왕후의 남편, 즉 역사적 인물로 본다면 숙종이지. 숙종. 유연수 남편이 바로 숙종이고 사씨와 교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인물이란 말이야. 근데 결과적으로 교씨의 꼬임에 빠져서 유연수가 잠깐 착각했다가 나중에 사씨 인현왕후를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키잖아. 자, 사씨는 교씨에게 모함을 당하고, 사실 남정기라는 얘기는 남쪽으로 쫓겨갔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뭐 그 어떤 역사적으로 본다면 갈등 관계, 그거를 소설로, 가정 소설로 바꿔놓은 게 김만중의 사시남정기고, 선인과 악인이 등장했다 그러면 악인은 벌을 받는 권선징악 뭐 이런 것들 알았니? 그 다음에 복선하음이라고 있는데 착한 일을 막 하고 하면 복이 오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 뭐 그런 뜻도 있어.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사시남정기니까 한글 소설이지. 한글 소설. 한글 소설이라고 해야 돼. 왜냐면 김만중이 어머니를 위해서 써놓은 소설 중에 구운몽도 있고 이 사시남정기도 있고 그러니까. 자, 여기는 현실적으로 당시의 어떤 정치 현실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전소설 중에 처첩 간의 갈등이 있거든. 부인과 둘째 부인 뭐 이런 거에 갈등, 그 다음에 가정의 어떤 갈등 내용이니까 가정소설이라고 그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보면 돼. 처첩 간의 갈등, 가정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은 그러면 사시남정기라고 이야기하면 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이 책을 많이 읽었지.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가서 본문 내용이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또 이야기해 줄게. 자, 본문 볼까? 원래 전체 줄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유연수 남편이 있잖아. 사씨와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씨가 오히려 둘째 부인을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아야 된다 아들. 그래갖고 교씨를 둘째 부인으로 드릴 것을 권유한단 말이야. 마지못해 남편 유연수가 교씨하고 결혼을 해. 근데 교씨는 먼저 장주라는 아들을 낳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첫째 부인 사씨도 이나라는 아이를 낳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씨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낳아주려고 왔는데 본부인이 아들을 낳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래갖고 악인들 있지. 그 점쟁이 같은 동청, 냉진 뭐 이런 사람들, 악한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사씨를 모함하는 거야. 모함해가지고 유한님, 그러니까 유연수로 하여금 사씨를 내쫓게 만들고 다음에 마지막에 교씨가 진짜 자기가 둘째 분이었다가 첫째번 부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사씨는 쫓겨나가지고 남쪽으로 쫓겨간다 그랬잖아. 거기 가서 굉장히 힘든 고통과 시련을 막 겪고 산사에 기거하다가 나중에 유연수 남편이 엄숭과 갈등을 빚게 됐는데 그 엄숭이 당시에 그 왕 밑에 승상이었거든. 갈등을 빚게 될 때 동청이 있잖아. 동청이 아까 그 교씨하고 결탁한 동청이 유한님 유연수를 유배를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유배를 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동청과 교씨가 나중에 간통을 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백성들을 괴롭히게 돼. 그래서 나중에 유한님은 유배에서 풀려나가지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걸 알고 사씨를 막 찾아다닌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남편의 소식은 뭐냐면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사씨가 산사에서 나와가지고
남편을 찾아서 다시 돌아가다가 둘이 만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유연수 남편은 사씨에게 자기가 잘못 판단한 거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악인의 전형이었던 교씨, 그 교씨는 처형을 당하고 사씨는 다시 첫 번째 부인 정실로 들어오게 되고 행복한 결말, 고전소설의 행복한 결말로 끝나게 된단 말이야. 이게 전체 스토리거든. 자, 본문 한번 볼까? 시비가 사씨를 계단 아래로 이끌고 와가지고, 시비는 계집종이야, 여자종이란 말이야. 사씨를 계단 아래 이끌고 와 사당 앞에 사배토록 했다. 사씨가 하직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서니 모인 친지들이 문 밖에서 작별했다. 어느 장면인지 알겠지? 이제 쫓겨나는 장면이란 말이야. 알았니? 여기서 그러면 시비가 사씨를 계단 아래로 이끌고 내려왔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시비는 누굴까? 그러면 교씨의 계집종이겠지. 그지? 자, 사당 앞에 사배했다 걸어놓고 볼래? 야, 이게 이제 예의를, 이제 집을 떠나니까 절을 하는 거지. 그지? 사당에다가 조상들한테 절을 하고 이제 하직 인사하고 떠나는 거야. 친지들은 문 밖에 작별하고 모두 눈물을 흘리며 밑줄 치고. 그러면 지금 사씨가 떠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슬퍼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간접적으로 사씨의 인품을 알 수 있다. 간접적으로 사씨의 인품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는 사씨의 눈물을 흘리는 거니까. 부인께서는 귀한 몸을 보증하세요 라고 해서 잘 유지해 달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건강 잘 돌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다른 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다른 날이지, 미래지. 그지? 서로 만나길 바랍니다 라고 할 뿐이었다. 사씨가 감사해하며 말했다. 죄인을 위해 자기를 스스로 죄인이라 해서 멀리까지 나와 송별해 주시니 감격스럽기 끝이 없습니다. 그지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 다시 만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나 자기 아들이지. 그지? 여기 지금 사씨가 낳은, 본부인이 낳은 아들이 이나라 했지. 잘 보살펴 주시기만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서 떠나면서 자기 아들 걱정하는 거야. 유모가 이나를 안고, 사씨 아들을 안고 통곡하니 사씨가 이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뭐라 그러냐면, 사씨가 이제 말한 거야. 행여라도 내 생각은 말고, 내 걱정하지 말고 새어머니를 잘 섬겨라. 여기서 새어머니는 누구야? 교씨가 되겠지. 지금 사씨는 쫓겨나는 거니까. 모르겠구나. 언제 너와 다시 만날지 모르겠구나. 자, 재회를 다시 기약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한 거야. 또 탄식하며 말했다. 둥지가 기울었는데 알이 온전할 수 없는 법이니 어찌 네가 여기 머물기를 바랄까. 나의 죄악이 매우 무거워 너에게까지 화가 미쳤구나. 그저 바라노니 다음 생에, 다음 생에 다시 모자가 되어 이번 생에 못다한 인연을 이어가자꾸나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사씨는 아들과 이별하면서 재회할 수 있는 것이 힘들겠구나 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둥지가 기울었는데 알이 온전할 수 없는 법이니 어찌 네가 여기 머물기를 바랄까. 자, 생각해봐.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자기 아들을 보살필 사람이 자기잖아. 스스로 엄마잖아. 엄마가 여기 사씨가 없으니까 얘가 온전히 잘할 수가 없을 텐데 뭐 이런 거고, 이번에 못한 것을 다음 생에 다시 만나서 이어가자꾸나 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거지. 흐르는 눈물이 이나의 머리에 방울져 떨어졌다. 사씨가 갑자기 눈물을 거두며 말했다. 소사께서 돌아가실 때 내가 죽지 못하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따르지 못했는데 어찌 강보는 어린아이를, 그 포대기를 강보라고 하는 거야. 어찌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에 연연하겠는가. 자, 그러면 먼저 죽어야 할 때 죽지 못했어. 자, 먼저 소사께서 돌아가실 때 내가 죽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거기 나온 자,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내가 죽지 못했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죽지 못했어. 그리고 어찌 강보, 어린아이 포대기에 쌓인 아주 어린아이에게 연연하겠는가. 마땅히 죽어야 할 때 죽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연연하는 건 그렇다. 즉 여기서는 사씨가 아들하고 이별하면서 고통스럽잖아. 마음을 굳게 먹는 거지. 마음을 굳게 먹는다는 게 뭐냐면
아버지,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때도 따르지 않았는데, 너를 따르겠느냐,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받아들이겠다. 고통을 감내하겠다. 그런 뜻이겠지. 그지? 이나를 건네주고는 가마를 타고 떠났다. 이나가 크게 울부짖었다. 어머님을 따라갈 테야 사씨가 가마에서 다시 이나를 안아 젖을 먹이며 말했다. 내 마땅히 내일이면 올 것이니 잘 있거라. 잘 있어. 사실은 내일이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거는 이나를 달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달래기 위해. 왜냐하면 다시 재회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포기한 상태란 말이야. 다시 유모에게 건네고 마침내 이별하고 떠났다. 사씨는 흰 배로 얼굴을 가렸다. 오직 2명의 여종만이 뒤따랐으니 천정에서 데려온 유모와 차완이었다. 자, 그러면 친정에서 데려온 유모하고 차완은 원래 여자종이고 아까 시비하고 비슷한 거야. 둘만 딱 데리고 떠나는 거야. 사씨가 문을 나선 뒤 시비들이 교씨를 옹위해 사당에 오르게 했다. 자, 그 밑줄 쳐볼래? 교씨를 옹위해 사당에 오르게 했다. 원래 사당에 오르는 건 진짜 첫째 부인이었거든. 사씨가 올랐었는데 이제 사씨가 쫓겨나니까 이제 첫 번째 부인이 안주인이 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거야. 이제 사당에다 인사하면 진짜 본부인이 되는 거지, 그지? 구슬과 빛으로 장식한 관을 쓰고 고운 무늬를 그린 치마를 입으니 폐옥 소리가 낭낭하게 울렸다. 위가 매우 엄숙하고 광채가 밝게 빛나 마치 신선을 보는 듯했다. 지금 교씨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야. 구슬과 빛으로부터 쭉 해서 신선을 보는 듯했다. 여기까지가 사당 위에 오르는 교씨의 모습을, 즉 외양 묘사겠지. 겉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그 구절이란 말이야. 그리고 아주 위가 당당하지, 그지? 마치 원래 자기가 안주인이었던 것처럼 당당하게 사당에 오른 거야. 사당의 조상들한테 예를 마치고 여러 노비로부터 인사를 받았다. 노비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백세를 외쳤다. 만세 같은 거예요. 교씨가 명을 내렸다. 이제 내가 안살림을 맡았으니 이제 첫 번째 부인이 됐다. 전과는 크게 다를 것이다. 사씨가 있었을 때는 다르다. 너희들은 모름지기 마땅히 마음을 다해 따르고 화목하게 지내 삶과 죄를 짓지 말도록 하여라. 결국 일종의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 자기가 이제 이 유한님, 유씨 집안의 맏며느리고 안주인이다 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삼가 명을 받들겠습니다. 이 노비들이 얘기한 거. 몇 명의 늙은 하인이 아랬다. 사실은 여러 해 동안 이 집 안주인이었습니다. 지금 비록 죄를 지어 쫓겨나나 저희가 인정상 마땅히 배웅해야겠기에 감히 청하옵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봐도 사씨가 평소에 하인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 몇 명의 늙은 하인은 떠나가는 사씨한테 마지막 예의를 하게 해달라고 교씨한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지, 그지? 교씨가 말했다. 이는 두터운 정이니 어찌 만류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은 두터운 정이라는 게 그 떠나는 사씨가 하인들한테 했던, 아랫사람들에 했던 그 사랑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만류할 수 있겠는가? 만류할 수 없지. 이쪽에 서리적 표현이고 가서 배웅해라 라고 허락한 거지. 여러 시비들이 일제히 큰 길로 따라 나서니 통곡 소리에 땅이 진동했다. 이런 것들 과정법이라고 하는 거야. 사씨가 가마를 멈추고 차완에게 말을 전했다. 죄인을 멀리까지 배웅해 주니 고맙고 고맙네. 새 부인을 힘써 섬기되 옛사람도 잊지 말아주게. 자, 이게 이제 됨됨이를 말하는 거지. 새 부인을 힘써 섬기되 옛사람을 잊지는 말아주게. 이게 사씨의 인품, 사씨의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는 부분. 새 부인은 교씨, 옛사람은 사씨가 되겠지, 그지? 원근의 사람들이, 멀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만큼 사씨가 평소에 사람들에게 두터운 정을 발휘했다라는 뜻이야. 자, 중략. 가마꾼이 신성으로 향하려는데 사씨가 차완에게 얘기했다. 뭐라 그러냐면 바로
소사의 묘로 가도록 해라. 소사, 유소사야. 여기선 시아버지를 말하는 거야. 시아버지의 묘에 가도록 해라. 마침내 가던 길을 바꾸었다. 조양문 지나 곧바로 묘에 이르러 몇 칸 되지 않는 초가집을 얻어 머물렀다. 사방은 황량한 산이고, 자 여기 괄호를 묶어볼래? 사방은 황량한 산이고 마을은 쓸쓸하여 아침 저녁으로 오직 원숭이의 휘파람 소리, 새들의 울음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이게 배경묘사고, 배경묘사한 동시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씨의 내면이란 말이에요. 사씨가 지금 마음이 어떻게 해서 황량하고 쓸쓸하고 뭐 그런 내적 어떤 심리를 배경묘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씨 집안 소공자는 보통 여기는 그 아들을 귀한 집 아들인데 여기서는 사씨의 남동생을 말하는 거야. 남동생. 사씨는 자기 남동생이 기별을 듣고 이제 사씨가 죄를 져서 쫓겨나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급히 말을 달려와 통곡했다. 여인이 시집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을의 친정으로 돌아오기에 형제가 서로 의지할 수 있게 되어 불행 중 다행이라 여겼다. 형제가 서로 의지할 수 있게 되어 불행 중 다행이라 여겼거늘 이라지. 이것도 여기서 형제는 남자끼리가 아니고 여기서 남매야. 알았니? 사씨와 소공자 남동생이야. 남매야. 여기서 남매란 뜻인데 평소에 동생을 얼마나 잘 돌봤고 누나를 좋아했는지 알 수 있겠지. 그지? 우애가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지. 누님이 이 빈산, 여기서 빈산은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소사의 묘를 말하는 거야. 시아버지 계신 빈산에 온 것은 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어. 내 어찌 형제를 생각하지 않겠으며 또 어머니의 혼백. 자, 어머니의 혼백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말하는 거고 모시고 싶지 않겠니? 다만 생각건대 일단 친정으로 돌아가면 유씨 집안과는 영원한 이별이 될 것이야. 완전히 떨어진 이별이라고. 또 나는 본래 털끝만큼도 죄악이 없고, 자 이제 나오는 거야. 까맣게 칠했네. 털끝만큼도 죄악이 없고 한림 또한 현명한 혼자이니 비록 한때의 모함에 미혹될지라도 라고 나왔지. 그지? 뒷날 뉘우치는 마음이 없겠니? 라고 했어. 자 그러면 봐봐. 사씨가 결백을 주장한 게 털끝만큼도 죄악이 없고 결백하다고 얘기한 거고 이 부분. 그 다음에 한림이 미혹해서 잘못 판단했는데 뒷날 뉘우칠 거다라고 얘기했지. 이거는 이제 사씨가 남편을 믿고 있는 거야. 여기 한림 유연수 자기 남편이 잠깐 한때 미혹됐다고 이제 판단력이 흐려졌단 말이야. 하지만 뒷날은 뉘우치는 마음, 남편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믿음이 있다. 결국 나는 죄가 없다. 누명을 벗고 다시 돌아올 거다. 그래서 여기 온 거다. 서로 관림이 나를 영원히 버린다 할지라도 일찍이 돌아가신 소사께 시아버지께 후대 여기서는 후대라는 게 두터운 대접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사씨를 굉장히 잘 며느리 사랑했다는 얘기지. 후대를 받았으니 시아버지의 묘, 소사의 묘 아래 늙어 죽는 것이 나의 바람이야. 아우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이 빈산 소사묘에 왔다라고 얘기한 거지. 사공자는 다시 부탁해봐야 소용없을 줄 알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 사내종 1명과 시비 1명을 보냈다. 여기서 사공자가 있잖아. 무엇을 소용없다고 생각했을까? 누나의 결심을 꺾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내종하고 계집종 1명을 보낸 거야. 옆에서 시중 돌라고. 우리 집에 본디 하인이 별로 없는데 여기에 하인 둘을 더 봐야 어디에 쓰겠는가. 그러니까 본래 하인이 없었는데 여기다 두면 안 되지. 그지? 늙은 사내종만 머물러 문을 지키게 하고 시비는 즉시 돌려보냈다. 집에 가서 있는 게 그러니까 집에 하인이 없으니까 별로 하라니. 그러면 왜 돌려보냈을까? 시비는 이 시비가 자기 친정 집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친정 때문에 친정 생각하고 돌려보낸 거야. 이 땅은 유씨 종족이 모이는 곳으로 하인들이 거주했다. 사씨가
온 것을 보고 무난하며 존경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 얘기는 사씨가 그만큼 유씨 집안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다는 거지. 그만큼 며느리 아내의 역할을 잘했다는 뜻이야. 가진 것이 있고 없고 간에 서로 도우니 좋기 의지가 되었다. 사씨는 길쌈에 뛰어나 품을 팔아 옷도 만들고 옷감도 짜며 생활했다. 게다가 몸에 지니고 온 약간의 장신구가 있어서 진주와 폐물 등을 내다 팔아 부족한데 보태니 고초가 심하기는 해도 아주 힘들기는 해도 세월을 보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한 거야. 고초가 심해도 세월을 보낼 수가 있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내려와 가지고 힘들지만 유씨 집안들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힘들게 살긴 해도 시간을 보내며 살 수 있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와서 살고 유씨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기 머무는 곳 여기에서의 사씨의 삶은 근검한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열심히 살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웃은 유씨 집안 사람들이지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고초가 심하긴 해도 세월을 보낼 수 있었다가 바로 요 부분이란 말이야. 알았니? 자, 여기 지금 사씨가 여기 온 곳이 바로 여기지, 그지? 유씨 종족이 모이는 곳에 와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 볼까? 이 무렵 교씨는 사씨가 신성의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유씨 집안의 묘로 갔다는 말을 듣고 이는 분명 쫓겨난 부인임을 자처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한림에게 말했다. 끝까지 이렇게 모함을 하고 있는 거야. 응? 자기가 있잖아 유한님한테 뭐라 했냐면 사씨가 쫓겨났는데 쫓겨나지 않은 척하고 있다. 아직도 자기가 유씨 집안 며느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이 현혹시키고 있다라고 자기 남편 유연수를 또 미혹하게 만드는 거지. 사씨는 더러운 행실로 조상들께 죄를 짓고서 어찌 감히 유씨 집안의 묘 아래 머무나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미 쫓겨난 뒤니 행인과 같아서 동서남북 어딘지 마음대로 머물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쫓겨난 사람이니까 자기가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물 수 있다라고 유한님이 얘기한 거야. 게다가 그 땅은 비단 유씨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거처하는 곳이니 내 맘대로 어떻게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 금지할 수 있겠어. 금지할 수 없지요. 그랬더니 교씨가 기뻐하지 않았다. 교씨가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얘기. 기뻐하지 않았다. 아직도 사씨에 대한 견제 혹은 사씨를 모함하려는 생각 그리고 사씨를 적으로 생각하는 갈등관계 이게 계속 유지될 것임을 암시하는 게 기뻐하지 않았다란 말이야. 이게 사시남정기의 본문의 내용이야. 자, 그럼 이런 사시남정기 같은 가정소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잘 들어봐. 이게 가정소설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막 진행되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뭐 위기가 오고 갈등이 일어나고 해결되고 막 그런 거야. 보통 가족 구성원들이 그 사이에서 막 갈등 관계가 일어난단 말이지. 그런데 이 사시남정기는 가족 구성원 중에 처와 처첩 간의 갈등을 다룬 거라고 아까도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이런 가정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이 사시남정기 말고 창선가미록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장화홍련전, 그 배장화, 배홍련, 장화홍련전도 있어. 그 다음에 쭉 조선 후기에 뒤로 가면 있잖아. 가문과 가문의 뭐 출세와 뭐 결혼 막 이런 거 그리고 대를 거쳐가면서 앞에 아버지 때에서 아들 때, 손자 때 이런 식으로 가계 소설로 이어진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발전한 거지 가정 소설이.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 문제 풀어보면 쉬워. 자, 가에 대한 설명 한번 볼게.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기억 한번 볼래? 기억은 까투리의 마음, 니은은 도사공의 마음이야. 자, 그러면 가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과 니은의 정서와 디귿의 정서는 뭐야? 내 마음이 되겠지, 그지? 기억하고 니은보다 내 마음이 더 비통하고 두렵고 혼란스럽고 지금 힘들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비교 상대를 위해서 기억 니은을 동원한 거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 지금 1번 기억과 니은의 정서와 디귿이 느끼는 정서를 비교하여 표현하고 있다. 여기 기억과 니은의 정서 슬러시하고 니은의 디귿의 정서 슬러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기억하고 니은 디귿이 아니라 조심해야 돼. 자, 2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극한 상황이지, 그지? 이건 굉장히 극한 상황이잖아. 이제 죽기 직전이니까 절망감을 느끼게 해주지. 근데 이 님과 이별한 내 마음은 더 절망감이다 라는 얘기야. 3번 니은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잇따라 맡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점층법을 얘기하는 거야. 기억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억은 그냥 이별 상황 하나지만 여기는 니은은 도사공은 계속 첩첩상 중이라 했지. 계속 안 좋은 게 겹친 거야. 그 다음에 이것도 맞고 4번 디귿은 자신에게 필요한 대상을 상실했다. 님이고 니은과 유사한 상황에 빠져있지. 유사한 상황이 바로 그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려움이라고 하면 두려움. 그리고 모든 걸 잃어버렸다라는 뜻이니까 맞는 거지. 그럼 정답은 5번이네. 디귿은 니은과 같은 존재보다는 더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사실로부터 위안을 얻고 있어. 지금 오히려 반대로 니은보다 디귿이 더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정답은 5번이 틀린 거잖아, 그지? 2번으로 가볼까? 나에 대한 내용, 사시남정기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사시는 아들 이나를 데려가려고 하지만, 데려가려고 한 게 아니지. 여기 이제 새 엄마랑 잘 지내라고 그랬잖아. 교시의 반대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나는 원래 유씨 집안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씨가 데려갈 수 없어. 자, 2번 사씨는 이나와 이별하여 다시 시집으로 돌아와서, 틀렸지? 어디로 갔어? 아버지 묘소로 갔지. 시아버지 묘소. 3번 교씨는 사씨가 시집에서 떠날 때 하인들이 배웅의 예를 할 수 있도록 허락했지. 맞았지, 그지? 그래도 이 부분은 교씨가 그래도 인간적인 부분이야. 4번 사공자, 이거는 사씨의 동생을 말하는 거야. 사공자는 사씨를 위로하여 유씨 집안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지속적으로 설득한다. 아니지. 여기 온 이유는 원래 자기 집, 그러니까 친정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이 빈산으로 달려온 거지, 그지? 5번 한림은 사씨가 유씨 집안의 묘가 있는 곳으로 갔다는 사실을 교씨에게 듣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유씨 집안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이 머물기 때문에 금지할 수가 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미 사씨는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동서남북 다니는 것을 간섭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틀렸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부분이 있다. 이게 두 작품을 문제로 한 건데 이거 지금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반복해서 복습하도록 해.